어떤 여인은 혼례 첫날 밤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은 스스로 역적이 되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 살아주시오. 그날 이후 여인은 이름도 얼굴도 삶도 버렸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남자가 되어 장터에서 쌀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뒤 그 여인은 전라도에서 가장 큰 미국상이 되었고 마침내 남편을 죽게 만든 진짜 권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한 여인의 20년 복수와 생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무렵 박서방의 집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18회원은 좁은 방 안에서 원삼을 고쳐 입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원아. 아버지 박서방이 들어왔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어깨를 붙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서 고생이 많겠구나. 혜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잘 살다 오겠습니다. 가마에 올라타는 순간 혜원은 창호지 틈으로 마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틀을 달려 도착한 전주 홍시댁. 생각보다 훨씬 큰 집이었습니다. 곳간이 줄지어 서 있고 하인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혼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 홍태수는 예식 내내 혜원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맞절을 하는 순간 혜원은 그의 눈을 훔쳐보았습니다. 그 눈은 이미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자 홍태수는 말없이 사랑채로 가버렸습니다. 신방에는 혜원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습니다. 한참 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홍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방 한쪽에 앉더니 품속에서 묵직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혜원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혜원은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홍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관군이 이 집에 들이닥칠 것이오. 혜원의 숨이 멎었습니다. 큰아들이 영모에 연루되었소.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안은 모두 역적으로 몰릴 것이오. 당신까지. 혜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우연히 사랑채 창호지 너머로 홍태수를 보게 됩니다. 그는 흰 수의를 옆에 두고 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원은 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홍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가시오. 싫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 저는 서방님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홍태수가 혜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뜰로 끌고 갔습니다. 뒷담장 앞이었습니다. 홍태수는 보따리를 혜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소. 서방님. 홍태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살면 당신이 죽소. 그의 손이 혜원의 등을 밀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은 살 수 있소. 혜원의 몸이 담장을 넘어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땅이었습니다. 혜원은 담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홍태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새 혜원은 폐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동이 트기 전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횃불을 든 관군들이 홍씨 댁을 에워쌌습니다.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잠시 후 홍태수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왔습니다. 금부도사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 홍진우는 어디 있느냐? 홍태수는 대답했습니다. 모르오. 영모는 내가 꾸몄소. 금부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신부는 어디 있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홍태수가 웃었습니다. 신부라니요. 첫날 밤에 재수가 없어 내쫓았소. 혜원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홍태수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장터에서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몽둥이가 내려칠 때마다 혜원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혜원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은자 꾸러미 아래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살아주시오. 정직하게 사시오. 쌀은 사람의 목숨이니 함부로 사고 팔지 마라. 혜원은 편지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냇가에서 혜원은 머리를 잘랐습니다.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냇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혜원이 아니다. 이제부터 나는 석돌이다. 석돌은 전주 장터로 향했습니다. 쌀 몇 가마를 사서 좌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쌀을 판다는 것이 우스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한 노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쌀 내가 원가에 사주지. 석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팔겠습니다. 노상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석돌은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석돌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쌀가마 2포가 칼로 찢겨 있었습니다. 쌀이 흙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칠성이라는 장터 깡패의 짓이었습니다. 석돌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채를 들었습니다. 쌀을 한 움큼씩 골라냈습니다. 새벽이 밝을 때까지.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채질을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장돌쇠라고 소개했습니다. 전라도 장터를 떠돌던 보부상이었습니다. 그는 쌀 냄새만 맡고도 품질을 구별했습니다. 이 거래처는 묵은 쌀 성인데요. 그의 조언 덕분에 석돌의 쌀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들던 해, 다른 상인들은 값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석돌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쌀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석돌은 속이지 않는다. 칠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돌쇠가 포조를 불러왔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석돌 편에 섰습니다. 힘을 합칩시다. 그날부터 장터 상인들의 연대가 생겼습니다. 3년 뒤 석돌은 미국 도매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고도 일꾼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살아주시오. 석돌은 항상 앞면만 읽었습니다. 뒷면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명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차판서 대감이 전라도 미국 유통을 관리하려 합니다. 석돌에게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석돌은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거래처들이 납품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 여자가 아니냐. 그날 밤 석돌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편지가 뒤집혔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전주 가명 이문호를 찾아가시오. 석돌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글이었습니다.
석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편지. 그 뒷면에 그런 글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주 가명 이문호를 찾아가시오. 석돌은 촛불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 홍태수의 글씨였습니다. 왜 이제야 보였을까? 왜 그동안 뒤집어 보지 않았을까? 석돌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돌쇠에게 말했습니다. 가명에 가야겠소. 장돌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관할을요? 그래야 할 것 같소. 전주 가명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석돌은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늙은 관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이문호를 찾는다 했느냐? 석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홍태수 대감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순간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석돌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홍태수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느냐? 석돌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글씨 맞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문호의 아들입니다. 이문호의 아들은 방 안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돌은 숨을 죽였습니다. 20년 전 홍태수 대감이 조사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노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굴량미입니다. 석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가야 할 굴량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태수가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영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홍씨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모는 거짓이라는 것을. 석돌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누가? 노인은 천천히 이름을 말했습니다. 차판서.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홍태수 대감이 남긴 것입니다. 석돌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장부에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굴량미 수속 날짜, 창고 출납 기록, 그리고 사라진 쌀의 양. 모든 화살표가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판서. 석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차판서는 그때 이미 조정의 실세였습니다.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그날 밤, 장돌쇠와 석돌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사라진 굴량미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라 절반이 굶었겠소. 장돌쇠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차판서를 무너뜨리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차판서의 옛 창고지기입니다. 그는 지금 전주 외곽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석돌과 장돌쇠는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창고지기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굴량미를 빼돌린 건 차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홍태수 대감이 그걸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바로 영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창고지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석돌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증거들은 결국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전주에 암행어사가 내려왔습니다. 차판서의 집이 수색되었습니다. 숨겨진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굴량미 횡령. 20년 동안 이어진 범죄였습니다. 차판서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석돌은 조용히 장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전주 장터. 석돌은 여전히 쌀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날 장돌쇠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시오. 석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홍태수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앞면도 뒷면도 천천히 읽었습니다. 살아주시오. 석돌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 바람이 장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쌀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석돌은 다시 쌀을 퍼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목숨 같은 쌀을. 조용히, 천천히. 석돌은 그렇게 다시 평범한 쌀장수로 돌아갔다. 하지만 전주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저 조용한 청년이 20년 묵은 억울함을 풀고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장터에는 여전히 쌀 냄새가 퍼졌고 석돌은 오늘도 묵묵히 쌀을 퍼 담았다. 홍태수가 남긴 마지막 말, 살아주시오. 석돌은 그 약속을 지켰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다시 살아가는 것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석돌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바람이 장터를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용서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글을 재미있게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